자, 여러분 영주 형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지금 캠핑을 가셔야 되는 시간에 네. 제가 영주 형을 좀 SOS를 쳐서 모셨습니다. 네. 고기 같은 거 막 싸가지고 출발해야지 할 때 딱 네. 카톡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카톡 자체가 영주 형님 점점점 그래서 점점점은 안 했고 영주 형님만 불렀죠. 그리고 뭔가 싸늘한 거야 느낌이. 네, 왜냐하면 제가 약간 그 방식인데 카톡을 보낼 때 뒤에 뭔가 거절하기 좀 거절을 당할 수도 있거나 어려운 부탁을 할 때는 이름만 불러요. 그러면 왜 그래? 근데 먼저 쫙 내용을 보면 사실 미리 보기를 본 다음에 안익십을 할 수도 있고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름만 불렀습니다. 역시 영리한 녀석. 네. 영경님이... 이수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뭔가 싸늘한데 느낌이 막 그러면서 물론 이렇게 불러주면 저야 뭐 땡큐 베리 감사하기 때문에 항상 오는데 여하튼 요거 빨리 끝내고 이제 캠핑을 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캠핑 영상 여러분 또 캠핑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밤에 도착해서 영상을 찍을지 말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내일 아침에 찍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찍는 것만 보면 그냥 땡땡 술 먹고 부은 것만 보니까 사실 뭐 이 얼굴이나 부은 얼굴이나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이 원래 얼굴인가요? 네, 지금이 원래 얼굴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얼굴이야. 그렇습니다. 자, 영주 형이 왔으면 당연히 바르셀로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바르셀로나 상황, 그다음에 이제 어제 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지로나와 평가전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쿠만 바르셀로나는 수아레즈가 생각보다 이렇게 처분이 딱 안 됐고 비델은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기가 됐었던 어떤 데파이나 바이날둠이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진척이 되진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쿠만 감독도 최근 인터뷰에서 데파이 영입은 선수 처분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 언론들도 루이스 수아레스가 떠나야지만 데파이가 영입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주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데파이가 2,500만 유로에 바르셀로나로 영입될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미 합의가 됐다는 게 네덜란드 언론 쪽에서 흘러나왔거든요. 하지만은 이 리옹의 회장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개인 SNS에 야 바르토메오하고 통화했는데 걔네 3천만 유로도 없대. 돈 없대.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바르셀로나의 재정적인 타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게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루되고 있는 선수들하고 좀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처분이 돼서 현금이 돌아야 다시 구매를 하거나 그럴 텐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떠나면서 아르투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들이 떠났거든요. 그래서 9,400만 유로 정도의 소득을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물론 이제 피아니치라든가 트링캉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지금까지 1억 유로 이상을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넷스펜딩이 엄청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쓴 돈도 많이 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루이스 수아레스가 유벤투스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루이스 수아레스가 아예 대놓고 얘기했죠. 가짜 뉴스다. 네, 페이크 뉴스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전 뉴스를 봤을 때는 만약의 경우 루이스 수아레스가 남는다면은 바르셀로나는 벤치도 아니고 관중석에 루이스 수아레스를 그런 앉힐 뉴스들이 것이다. 나왔었죠. 네. 근데 최근 뉴스를 보면은 쿠만 감독이 루이스 수아레스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만약의 경우 루이스 수아레스가 남는다면은 이제 전력 내에 포함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 수아레스가 남는다면은 데파이는 없게 되고요. 그렇겠지. 네. 그리고 지금 바이날둠 같은 경우에도 클럽 감독하고 이야기한 상태에서 잔류각이야. 네, 선수 정리를 좀 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루이스 수아레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로 갈 것이 확실한 비달 그리고 하피냐, 움티티, 토디보 이런 선수들이 나가줘야지만 그걸로 총알을 모아서 영입이 가능하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정료 매각 수익을 딱 확실하게 땡겨줄 만한 선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네, 많진 않아요. 그리고 고액 연봉자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정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봉을 줄이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좀 어떤 칸을 만들어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라키티치가 150만 유로에 세비야로 갔잖아요. 그리고 비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걸어 나가거나 아니면 이정료는 50만 유로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루이스 수아레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떠난다면은 이정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은 루이스 수아레스가 남는다면은 이 선수에게 1년 동안 2,500만 유로 정도의 연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나가잖아.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은 많지 않다. 이건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여름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막 돈을 쓰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최근에 왜 쿠티뉴랑 덴벨레도 골 넣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평가전들이 좀 있었어요. 지로나전 이전에. 그걸 봤을 때 쿠만의 바르셀로나는 형이 봤을 때 일단 4-2-3-1을 쓴다고 그러긴 했었는데 좀 어떻든가요? 일단 4-2-3의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고요.
프랭키 더용에게 딱 알맞는 자리를 찾아줬습니다. 역시. 네, 아약스 시절에 4-2-3-1 또는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4-2-3-1 그 위치에 이제 프랭키 대용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프랭키 대용 중심으로 미드필드가 돌아가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서는 그리즈만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메시를 그 밑에 또는 오른쪽. 네. 그런데 포메이션 상으로는 아마도 그 밑에라고 표시가 많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좌우 측면에 누가 나오든 좌우 측면에 쓸 수 있는 선수가 많은 편이에요. 많죠. 네. 일단 왼쪽에는 안수파티, 쿠티뉴. 그치. 오른쪽에는 트링캉, 덴벨레. 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방에 그리즈만 그 밑에 메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아직까지는 공격 쪽에서의 호흡이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지로나하고 평가전에서 거기서 나온 첫 번째 골은 바르셀로나 나온 패스가 나왔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바르셀로나스러운 그리즈만의 메시에게 주는 패스, 메시의 공간 침투하는 패스,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트링캉이 크로스, 그리고 나서 쿠티뉴가 마무리 짓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런 장면이 더 많이 나오기를 쿠만 감독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만 감독이 경기력은 더욱더 향상되고 있다. 물론 힘나스틱하고 평가전도 3대1 그리고 지로나하고도 평가전도 3대1 네. 스코어는 똑같지만은 이 힘나스틱 평가전은 PK 골이 많았고 그렇지. 그리고 지로나전은 메시가 2골을 넣으면서 메시나 아직 건재하고 내가 이 팀의 주장이고 여전히 상징이다 이걸 또 보여주는 경기였기 때문에 힘나스틱하고의 경기보다는 지로나하고의 평가전에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둬야 되고 있죠. 자 그러면 형님 이제 메시 얘기했으니까 메시 상태를 살짝 짚고 지로나전에서 활약한 그리즈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메시는 괜찮죠? 괜찮아요. 왜냐면 메시가 약 10일 동안 이적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8일인가 그때 이제 훈련에 참가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힘나스틱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로나전에서는 오른발로 때렸는데 골되고 봤어요. 왼발로 때렸는데 이제 수비 맞고 구절됐지만 골되고 프리킥 찼는데 날카롭고 역시 메시는 메시다. 오히려 약간 어차피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다시 좀 전념해서 가자라는 느낌이 좀 잘 날카롭게 서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로나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메시가 공격의 중심이 아닐지언정 그러니까 공격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심이 아닐지언정 메시가 그동안 여러 선수에게 밥상을 차려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그랬죠. 이제는 메시에게 밥상을 차려주고자 쿠만이 노력하고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즈만이 전방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에요. 맞아. 네. 그리즈만은 전방에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예전 바르셀로나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전방 쪽에 있는 루이스 수아레스하고 메시가 압박이 약해요. 왜냐면 기동력이 약하니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상대가 1차 빌드업을 쉽게 하면서 미드필더 라인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부스케츠가 올라와서 그걸 끊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끊으면 좋은데 못 끊으면 부스케츠도 또 기동력이 떨어져 있고 뒤쪽에 공간이 이제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쿠만 감독은 전방 쪽에 압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메시는 돈터치잖아요. 그럼 전방 쪽에서 압박을 높이는 방법은 그리즈만을 최전방에 두고 그리즈만이 전방부터 압박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면 메시가 중앙에 있을 때는 압박이 좀 느슨하더라도 쿠티뉴든 안수파티든 아니면 덴벨레든 트링캉이든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또 압박을 해주면 되니까 그럼 상대의 1차 빌드업을 방해할 수가 있다. 이런 계산이 쓰고 또 하나는 그리즈만이 조금 더 미끼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내주고 또는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슈팅을 때리더라도 조금 더 이제 위력적으로 때리면서 무언가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바르셀로나는 최전방에서의 공수의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얘기에 메시의 상태가 오케이, 괜찮았고 그리즈만의 활용법도 쿠만이 잘 써먹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지로나전에서 괜찮았고 그러다 보니까 쿠만이 이 생각하고 있는 4-2-3-1 그림은 프랭키 더용을 제 역할로 주고 그리즈만과 선수들로 하여금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게 해주고 메시를 잘 써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 그림이다. 이러면 이야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이상적이거든요. 네, 이상적이죠. 이야기만 들어보면. 근데 힘나스틱전도 그렇고 지로나전도 그렇고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리즈만이 최전방에 있을 때 많은 팬들이 그리즈만에게 공격 포인트를 요구해요.
골 넣어줘. 골을 넣어주길 원해. 네. 그런데 그리즈만이 최전방에서 하는 역할이 골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압박해야죠. 그렇지. 미끼 역할 해야죠. 연계해줘야죠. 그러다 보면은 그리즈만 스스로도 자기가 골을 못 넣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좀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좌우 측면에 안수파티든 쿠티뉴든 덴벨레든 트링캉이든 모두 다재다능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메시를 보좌할 수 있느냐. 아하.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결국은 그리즈만이 미끼 역할을 할 때 메시가 들어가는 패턴, 이 패턴이 읽히면 결국은 또 메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메시에 대한 집중 견제가 또 이루어졌을 때 그리즈만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좌우 측면에 있는 트링캉이든 쿠티뉴든 안수파티든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놨어요. 그림 자체로는. 네, 예, 프랭키 도영의 파트너는 누구로 갈 것이냐. 그렇죠. 뭐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역시 그래도 데려왔으니 피아니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세레지 로베르토를 올리는 건 아니냐 아니면은 야 리키 푸츠 평가전에서 엄청 잘하던데 좋았으니까. 리키 푸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파트너 문제가 또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측면 수비라든가 중앙 수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역시 나가야지만 그래야 뭐 누구든 데려오니까. 네, 데리고 와서 이것을 좀 개편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 마감이 10월 5일이니까 맞아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시간이 남았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즌 라리가 우승하나요? 저는 사실은 이게 메시 이적설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폭망이다. 이대로 추락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타 팀들 보니까 코로나 여파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도 사실 영입을 안 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베일하고 레길론까지 처리를 한다면 매각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지금 쌓아놔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원경 모으는 겁니다. 나중에 한 방 친다 이거 세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적 시장 마감하기 전까지 누굴 영입할지는 몰라요. 혹시 모르니까. 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는 확실히 득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처럼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지난 시즌은 공격이 모자란 걸 수비가 잘해서 메우는 형국이었는데. 근데 라모스가 항상 이팔 청춘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근데 라모스가 공수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수비 좋고 골도 두 자릿수를 박아놓잖아. 네, 제2의 득점원이 라모스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좀 답답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보면은 아니 나간 선수는 많은데 들어온 선수 정도 하면은 외대고루 정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새로운 넘버 9을 또 찾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 그러면 이거 바르셀로나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다만 바르셀로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어요. 다가오는 시즌. 네네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즌 초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세티엔 감독 나갔을 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처리가 안 돼서 감독 저 벤치에 못 앉는다면서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쿠만 감독이 초반에 벤치에 못 앉는 경우가 생기는데 초반에 미끄러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론 자체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고 초반을 잘 넘어갔다 치더라도 다가오는 3월이 또 문제입니다. 그때 회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회장 선거 후보들은 각각 나름의 이제 공약을 막 던질 거란 말이에요. 누굴 영입하겠다, 누굴 감독으로 데려오겠다, 메시 재계약하겠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2021년부터 엄청 시끄럽겠죠. 맞아. 네, 그 가운데서 팀이 당연히 흔들릴 좀 가능성이 어수선해질 수 있다.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고 위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잘 극복만 한다면 그리고 저는 쿠만 감독이 발렌시아에서 실패를 하고 지금 위기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왔다 갔다가 있었어요. 소튼에서 좋았지만 에버튼에서 다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대표팀이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라리가에서는 발렌시아의 실패의 경력이 있으니까 바르셀로나 본인의 어떤 이 친정팀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이번 시즌은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우승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시즌일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화도 나지만 뭐 우승을 기대를 많이 안 하시겠지. 바르토메오만 나가면 그냥 행복한. 너만 나가라 노진구만. 왜 안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는 재미가 있는 시즌이다. 일단은 프랭키 더용 중심으로 팀이 좀 개편이 되고 전방 쪽에서는 그리즈만의 역할이 많아지고 수비 쪽에서는 물론 이제 렁글레하고 피케 중심으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 나름대로 안정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바르셀로나 팬들이 그렇게 원했던
라마시아 출신들 그렇지. 또는 어린 선수들. 때. 패들이 물건입니다. 오. 네, 힘나스틱전 그리고 지로나전 패들이 괜찮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트링캉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고. 트링캉은 우리가 또 그 대회에서 봤잖아요. 이스트에이아 월드컵에서. 그리고 아라우오 같은 경우도 그 정도면 쏘쏘하고. 리키푸치 기대되고. 리키푸치는 제가 보기에는 경험만 쌓이고 피지컬만 갖춰진다면 바르셀로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너무 설레발인가? 이게 그 모든 팬들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희망 회로를 많이 돌립니다. 네. 제 희망대로 가죠. 아스날 우승 근처에 있습니다. 네. 여하튼 젊은 선수들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네. 지로나전에서 콘라드 데라푸엔테라고 미국 출신의 많이 있던데. 이 친구도 스피드하고 침투 능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다마 트라우레 젊은 시절 그런 뭐 느낌?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젊은 선수들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상황은 요 정도고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개막전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사실 그리즈만이랑 프랭키 드용을 사놓고도 제대로 못 썼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많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메시는 어떤 방향이고 또 젊은 선수들은 어떻게 쓸까. 특히 코만이 어떤 식으로 팀을 이끌지 그걸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 루이스 수아레스가 남는다면은 루이스 수아레스가 최전방 백업 자원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스케츠도 그 임무를 받아들였어요. 서브 자원. 네. 그런데 넘버 9 위치는 지금 그리즈만 또는 메시의 제로톱. 요 방법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넘버 9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루이스 수아레스가 안 나가고 버티면 그래 얘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바르셀로나 열심히 해. 나는 개인적으로 데파이라도 바르토메오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네. 뭐냐면 데파이 얘기는 그렇게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예. 오면 좋지. 지금 상황에선 누구라도 와야 되니까. 그런데 바르토메오가 지금 재정을 이렇게 망쳐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열심히 해서 어쨌든 장보를 많이 메워놔야 될 거 아니야. 나가기 전에 메워놔라. 나간 다음에 다음 회장이 좀 편안하게 저기 하지. 그래. 그리고 청문회 같은 거 다 열고 다 정리해야 돼 이거. 그렇습니다. 네. 내려와라.